시대 예보에 잘 적응하고 계시는 지혜숙 환경봉사팀장님, 사업 정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활비로 연금성 소득을 창출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에지모 하이리빙 홍인이그룹 환경교육봉사팀장 지애숙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10월, 11월쯤 그 다음 해를 조망하는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인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의 2024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년이 이제 청룡띠라고 하는데요. 드래곤 아이즈라는 10가지 영어 약자를 통해서 10가지의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활용 점정, 내가 이 청룡 내년에 어떻게 나의 삶에 이 활용 점점을 찍을 것인가 중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분초 사회라고 하는데요. 1분 1초가 아까운 세상이라는 말이지요. 요즘에는 뭐 모든 키워드들, 이 분초 사회라는 것이 내년을 이끌어갈, 또 현재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요한 바탕이 되는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성비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왔다라면 지금은 시성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소비하려고 할 때 그것들의 정보를 다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소비를 찾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소유경제에서 경험 경제로서의 소비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경험을 한 것들을 그리고 내가 경험해 본 것을 다시 그걸로 뭔가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시간을 줄여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태스킹을 하는 것이 중요해졌는데요. 내가 이제 오디오북을 산다든지 다른 걸 하면서 그걸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그걸 타면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의 멀티태스킹을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사를 뭐 선택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풀로 A부터 Z까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게 되는 이제 시대가 되었다고 해요. 여기에서 이제 얘기해 주는 게 그 저글링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저글링 아시죠? 공이 세 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걸 우리가 계속 잡는 거죠. 그런 저글링, 나의 생활의 저글링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내가 중요한 그 바쁜 것들만 하다 보니까 사색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집중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과 같은 이런 분초 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조금 안타까운, 또 우리가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주의할 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호모 프롬프트라는 단어입니다. 호모는 사람이고 프롬프트는 예전에 도스 화면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밑에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바인데요. 그것이 나에게 이제 입력을 해라. 입력 대기 상태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저희 트렌드가 챗 GPT나 AI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AI가 원하는 것을 내놓는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다시 받아서 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해 나가는데 이걸 바로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이것이 앞에 얘기했던 우리 분초 사회하고 연결되는 점이 정말 많은데요. AI가 앞으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제일 중요한 것은 이 AI를 활용하는 인간, 이 인간이 얼마나 사색을 깊이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집중력 있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창의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그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에만 집중이 된다면 결국은 AI 시대에 내가 갖춰야 하는 그런 인간만의 중요한 그런 경쟁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호모 프롬프트에 대한 부분도 주목을 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육각형 인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아이들 요즘 나오는 거 보면 지능 검사 같은 거나 무슨 중요한 검사를 하고 나면 뭐 이제 뭐 언어 영역, 예술 영역, 과학 영역 뭐 이러면서 이제 육각형으로 결과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게임을 많이 하는 요즘 사람들은 게임 안에서 아이템, 이 사람의 캐릭터를 표현할 때도 능력치를 표현할 때도 그렇게 육각형으로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 육각형의 수치에 거의 끝까지 닿아 있는 사람이 완벽한 육각형의 모양이 나오기가 쉬울 텐데, 그런 완벽한 사람을 선호한다. 그런 완벽한 사람을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그렇게 완벽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런 이상적인 사람을 놓을 때 그런 육각형의 사람을 놓고 내가 그 사람의 컨텐츠나 그 사람의 삶을 엿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게 현실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정말 많은 이런 벽에 부딪혀 있는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이 내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아주 좋은 집에 태어난 이런 사람들, 정말 키가 크고 잘생기고 이렇게 본인이 노력을 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진 완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놓고 컨텐츠, 그들의 생활과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정말 이렇게 간접적으로 즐기는 그런 단어가 바로 육각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걸 어떤 놀이라고도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젊은이에겐 절망과 같은 그런 이야기여서 좀 안타까운 단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정가, 뭐 이렇게 해서 한 상품에 한 가지만 가격이 한 개만 있었다면 지금은, 한 가지의 가격만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가격대가 준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상품을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품의 가격이 달라지죠. 로그인을 하고 검색하는 경우, 그렇지 않고 검색하는 경우, 어떤 이벤트 창을 들어가서 검색하는 경우 각각이 다른데요. 예를 들면 저희 하이리빙의 경우에도 내가 소비자로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면 그 상품을 할인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가격대가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상품을 구매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상품이어도 가격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것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이런 마케팅도 이렇게 변수에 따라 이렇게 마케팅도 달라질 수 있어야겠다라는 게 바로 이제 버라이어티 가격이고요. 아까 뭐 우리 핵게임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가격 책정에 있어서 앞으로 소비자들의 그런 특수성에 따라서 가격을 어떻게 측정하는가가 중요한 또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단어 듣고 조금 더 안타까웠던 단어였던 것 같아요. 도파민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도파민을 이야기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도파민 플러스 파밍이라는 단어를 합성한 것입니다. 우리 도파민은 이렇게 흥분한 활동, 재밌는 활동을 할 때 나오는 호르몬을 도파민이라고 하죠. 그리고 파밍이라는 거는 게임, 요즘 젊은 사람들 게임도 많이 하고 아이들도 많이 하는데 게임을 할 때 아이템을 막 모으는 것, 이런 것들을 파밍이라고 한다고 해요. 우리는 농사 짓는 것이라고 알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도파민을 분출시키는 행위들이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를 봐도 예전에는 뭐 15분에서 우리 3바시가 나왔지만 지금은 1분 만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쇼츠, 릴스 이런 것들이 정말 유행이죠. 그런 것들을 계속 보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랜덤으로 나오는 상황들에서 도파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도파민을 계속 모으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전철 같은 데서도 보면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올려가면서 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작업들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제공되는 컨텐츠들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또 그런 식으로 이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파민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세로토닌이라는 행복과 안정이라는 그 호르몬이 있잖아요. 강력하고 좋은 것들만 찾다 보면 사실은 도파민이 부족할 때 우울증이 오거든요. 저는 이 시대가 그런 우리가 뭔가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고 심심할 때 이렇게 다운되는 내 감정을 이 도파민을 통해서 계속 그것들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세로토닌을 우리가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행복과 일상의 그런 균형을 잘 갖춰야 되는 게 중요한 시대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요즘 남편 없던 아빠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요즘에 뭐 되게 잘 나가는 부인들 둔 남편들 이야기, 뭐 장윤정, 도경환
네, 뭐 김은희, 무슨 장항준 감독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예전에는 뭐 남자가 참 뭐 능력이 없다 이러지만 요즘에는 그것들이 어떤 하나의 트렌드로 그럴 수 있구나. 좀 더 이 경제력이 많은 사람이 일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녀를 돌보고 또 프리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경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전제품도 여자를 위해서만 가전제품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아빠가 쓸 수 있는 편리한 육아용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그런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저희 하이리빙 안에서도 어떤 상품들을 포커싱 할 때도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또 반영이 되면 좋겠다. 이건 이제 트렌드다 보니까 변하다 보니까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스핀오프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이 스핀오프라는 거는 어떤 한계에서 안정적으로 성공을 한 부분에서 다른 것들로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유명한 브랜드에서 명품 브랜드인데 이제 캐주얼 브랜드를 런칭을 한다던가, 그래서 메인이 잘 됐을 경우에 그 서브들을 이렇게 펼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스핀오프를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또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저희가 기본으로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을 시도할 때 이 메인을 잘 중심을 지켜가면서 이 메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들로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들이 쉽지 않고 어떤 게 좋다고 하면 또 저게 좋다고 하면 무분별하게 뭔가를 시도해 보면서 내가 기존에 있던 메인의 일들이 흔들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스핀오프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디토 소비. 저는 여기서 이제 저희 하이리빙의 우리 에지모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디토라는 것은 네가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하 동문 이런 뜻이라고 해요. 요즘 유명한 그 아이돌 그룹의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 네가 그러면 나도 따라서 할게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좋은 상품을 누군가를 봤더니 이 사람이 쓰는 상품은 참 괜찮아. 이 사람이 하는 삶의 패턴은 참 괜찮아. 이 사람이 추천해 주는 건 참 믿을만해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이 추천해 주는 것을 그대로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 뭐 이런 사람들이 추천한 걸 막 따라간다면 요즘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올리브영이나 이런 매장에 가서 이 직원이 전문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직원에게 당신이 추천해 주는 걸 쓰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에게도 이제 저희가 건강기능식품 또 좋은 이런 화장품들 네가 쓰고 있는 건 참 괜찮아. 네가 살고 있는 방식이 참 괜찮아. 에지모가 하는 게 너무 좋아. 참 좋아 보인다. 그럼 나도 네가 하자고 하는 거를 할게. 네가 하는 거는 다 따라하고 싶어 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분초 사회에서 내가 이거 뭐가 좋은지 다 몰라요. 그럴 때 누군가가 이끌어줄 수 있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한다면 내가 그대로 따라해도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디토 소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디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 내가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 내가 후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에지모 안에서 이제 그런 역할들이 우리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퀴드 폴리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뭐 세종시를 이렇게 딱 우리 행정 수도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요 기관들을 이전을 시켰더니 다 이동할 줄 알았더니 이동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아빠만 출퇴근을 하고 주말 부부를 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서울에 살고 이런 식의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어디 그 양양에 어떤 프로그램을 딱 해놨더니 거기를 살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이동하는 인구, 거기에 들려서 소비하고 움직이는 그런 인구를 관계 인구라고 하는데, 이 인구들이 얼마나 이곳에 관계하며 생활하고 거기서 소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크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거주하는 곳, 그리고 내가 소비할 수 있고 이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곳, 그것에 어떤 콘텐츠를 보유하면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연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돌봄 경제인데요.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사람은 정말 누구나 돌봐야 되는, 돌봄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를 돌보는 존재인데요. 특히 이제 이런 사회, 뭐 나노사회 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돌봄이 있죠. 육체로 돌보는 것도 있고요. 요즘에 많이 떠오르는 게 바로 정서의 돌봄입니다. 외롭고 정말 이렇게 고립된 것 같은 사람들,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로 정말 많이 이렇게 두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정서적 소외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중요한 돌봄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곧 중요한 경제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 돌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관계 돌봄은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에지모 미니가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고 또 서로의 이런 좋은 정보를 나누고 우리 마라톤을 함께하고 우리 이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하면서 서로가 하나의 이런 가족이 되어서 또 커뮤니티 안에서 돌볼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저희가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런 돌봄 경제 안에서 중요한 관계 돌봄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저희 커뮤니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내년 더 이렇게 부각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챗 GPT에 물어본 2024년 트렌드에는 지속 가능한 소비, 디지털 경험을 강화해야 하고 건강과 웰빙에 관심이 증대되고 맞춤형 제품, 또 개인화되는 것, 그리고 로컬 지역의 경험, 그리고 포스트 팬데믹 트렌드, 소셜미디어 쇼핑이 확대되고 로봇이나 자동화 기술이 도입된다. 저희 앞에 영상도 그렇고 또 지금의 이야기들도 결국은 기술과 인간이 함께 나아가야 하는데 내가 거기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성장 그리고 내 개인의 성찰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 사색하고 또 좋은 관계 안에서 그런 삶, 네, 우리의 이제 그 내년도 또 그 이후에 앞으로의 삶을 잘 이렇게 만들어가면 누군가는 너무 또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뭐 어려운 전망만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트렌드를 읽고 준비하는 그렇다면 조금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2024 트렌드 코리아 네, 우리 에지모 미니얼 커뮤니티에서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 트렌드 코리아 활용 점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2024년 미래를 알아보는데 디토 소비가 우리 에지마 안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수 팀장님께 감사와 사랑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